3부 지구인들을 만나다. 전편 내용의 요약.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이 초신성 단계에 진입하자 행성 프록시마에서 거주하던 프록시안들은 만년 전 페르디타 별로의 이주 계획을 수립했다가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자 이주 계획을 재가동했다. 프록시마 별과 페르디타 별과의 거리는 4.3광년이다. 페르디타 조사 임무를 맡은 라일라와 요렌을 태운 세레네 호가 페르디타를 향해 출발했으나 좌표의 포크 오류로 항로가 크게 벗어나며 4.3광년 떨어진 태양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라일라는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했으나 통신마저 두절된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지구에 불시착하기로 한다. 3부. 라일라는 함장으로서 마지막 수단을 강구해 보기로 하였다. 요렌과 인공지능 세렌에게 지시를 한다. 우리가 인간이나 다른 생물종이 살고 있는 플래닛이나 위성인 세텔라이트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본부의 엄격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통신이 두절된 지금은 본부의 지시를 따를 수가 없다. 일단 태양풍의 자기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소점프를 하여 이동한 후 통신을 재개하여 본부의 지시를 받는 게 어때? 요렌은 소극적인 그의 성격 따라 인공지능만 흘깃거리면서 쳐다볼 뿐 자기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 요렌의 공명선이 붉은색에 가까운 주황색이다. 공명선이 주황색이면 요렌에게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다. 언제나 결정적일 때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요렌이다. 네, 제가 소점프라도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희박한 암흑물질의 양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구로 가는 방법 외에 다른 별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불시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부에서 구조대를 보내주지 않으면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건가? 어쩐 일인지 요렌이 나선다. 그의 공명선이 주황색에서 푸른색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태양의 태양풍과 태양 플레어를 구별해야 할 것 같아요. 태양풍은 평소에 계속 부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태양 플레어입니다. 세렌, 나머지는 세렌이 설명해줘. 네, 부함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지구 시간으로 11년 주기이며 지금이 가장 활발한 극대기입니다. 이 극대기의 흑점이 쌍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시기가 공교롭게도 플레어가 많고 강하여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 플레어가 암흑물질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암흑물질층도 얇아집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태양 플레어의 극대기에 왔네. 라일라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잇는다. 세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지구에 불시착했다가 플레어 극대기를 지나려다가 까딱하면 1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우리가 낯선 지구에서 어떻게 11년을 버티겠어? 11년을 다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 극대기이므로 순환의 원칙상 5-6년의 정점에 와 있고 그렇다면 극대기를 벗어나는 시점도 5-6년이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6년은 어떻게 기다려? 요렌이 나선다. 요렌의 공명선이 다시 주황색으로 바뀐다. 아니요, 5-6년을 다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세렌의 호는 암흑물질을 흡수하여 저장할 수 있는 추갑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내려가서도 조금씩이나마 암흑물질을 흡수하여 비축해 둘 수가 있고요. 또 극대기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플레어가 잠시 약해지는 휴면기가 있는데 그 휴면기를 틈타 본부와 교신할 수는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비축할 수 있다면 비축한 암흑물질로 지구 탈출은 안 되나? 세렌이 대답한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암흑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구를 벗어나려면 그것이 소점프라고 하더라도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흑물질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비축한 암흑물질로는 탈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비축한 양으로는 우리가 지구에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필요한 작은 도구, 기계 장비 등을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일단 태양계를 벗어나는 소점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태양계를 벗어난 후 은하계에 널리 퍼져 있는 암흑물질을 그때 가서 축적하여 대점프를 하여 우리 별로 돌아가면 되잖아. 네, 인공지능도 당연히 그런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계산 결과 우리 세레네오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소점프를 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암흑물질 에너지를 꾸준히 모아서 비축해 두었다가 태양풍 플레어가 약해지는 것을 틈타 지구를 벗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때 스크린에 다음과 같은 답이 뜬다. 지구인과의 충돌 가능성 및 충돌 회피 전략. 지구를 지배하는 종족은 지적 문명체인 인간으로 나머지 생명체는 의미를 둘 필요 없음. 지구인은 행성 전체를 국가 단위로 분할해 관리하며 외계 존재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첫 조우에서 지구인의 반응은 공포, 방어, 공격 순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음. 지구인은 자신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대상에 대해 먼저 공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프록시안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충돌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의 우주선이 군사적인 레이더망에 감지될 경우 공격받을 가능성이 92.5%로서 매우 높으나 우리의 레이더 회피 기술, 즉 스텔스 기능으로 지구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음. 또한 지구인의 육안 관찰에 의한 발견 가능성 또한 인간의 눈에는 배경만 보이고 우주선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굴절막 위장술, 광학 난반사 장을 만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공기의 흔들림이나 굴절로 인식하도록 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동물의 귀에도 거의 들리지 않게 하는 음향 소거 기술을 사용할 경우 인간의 눈과 귀를 거의 가릴 수 있음.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목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간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기동하기 위해서는 인구 비밀집 지역인 산간지방 등으로 불시착하는 게 돌연한 만남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충돌 시 프록시안의 생존 가능성. 프록시안은 지능 기술력은 높지만 기본 체력 근력은 지구 인간의 50% 수준임. 특히 뼈의 밀도가 낮고 고산소 환경에 보호 장비 없이 노출될 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총기나 폭발물에 의한 타격 시 대비책이 없음. 또한 지구 중력 1g에 즉시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불리함. 군인, 민간인과 소규모 충돌 시 생존 가능성 70%이지만 본격적인 충돌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82%로 매우 낮아짐. 프록시안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비살상용 중심. 프록시안의 우주 탐사는 정찰 목적이므로 살상용 무기 대신 비살상용 억제 기술만 보유하고 있음. 1EMP 펄스 장치, 반경 5000m 내 전자기기 무력화, 차량 드론 총기의 전자 조준 장치 마비, 지구 전자기기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사적 대응 지원 가능. 이 중력 파동 압축기, 국지적 중력을 2.510G로 증가시켜 인간의 움직임을 둔화시킴. 치명상 없음. 비치사성 억제 장치, 단점 에너지, 소모 큼, 3초단 음향 교란기,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주파수로 혼란 유발, 어지러움, 방향 감각 상실, 짧은 시간만 사용 가능, 사하광자 차폐마, 총탄 투사체의 운동 에너지를 분산, 완전 방어는 불가능하지만 치명상 예방, 소형 장비라 장시간 유지 어려움, 오신경 억제 밀입자, 공기 중에 미량 분사하면 상대를 진정시키는 물질, 치명적이지 않으며 금방 확산됨, 인류가 가스 공격으로 오해 가능 주의 필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프록시안 전략. 프록시안의 지구 방문 목적은 점령이나 정착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프록시마 위안을 위한 지구, 체류,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의 목적이므로 충돌은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아래는 세렌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가장 현실적 충돌 회피 전략이다. 1. 즉각적 비무장 표시. 손에 들고 있던 장비를 내려놓고 빈 손을 보이며 천천히 올리기. 위협 제거 의지 없음. 적극 표현 바닥에 앉기. 뒤로 물러나기. 이 언어 동기화 장치로 즉시 소통 시도. 지구인의 공포심은 무슨 존재인지 모름에서 발생.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친구다. 는 의사를 가장 먼저 전달해야 함. 3. 인류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전략. 프록시안은 외형이 인간보다 왜소하고 약하게 보임 지구인에게 공격보다 보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지구인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보호 본능, 또 모성 본능들이 있으므로 진심 어린 말투로 도와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보호 본능 등을 활용할 것. 4. AI 세례는 인간의 태도, 행동을 즉각 분석하여 인간과 접촉하는 자에게 그 대응책을 전달할 것임. 인간의 표정 음성 떨림 근육 반응, 분석 공격 의사 해석. 인간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고 현실적일 때는 후퇴 비가시화 장치 사용. 인간의 눈에는 갑자기 증발된 것처럼 보임. 결론 요약. 지구인과의 충돌 가능성 다수 있음. 고위험. 충돌 시 프록시안 생존력 물리적으로 인간보다 약한 분리. 사용 가능한 무기 비살상 억제 기술 중심 EMP 중력 장음향 교란. 가장 안전한 대응, 소통 비무장 후퇴 심리 완화 전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세렌, 레이더 등 지구인의 탐지 기술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 중일 때는 우리의 스텔스 기능이나 열 흡수 순환 장치, 광학 굴절막 등이 완벽히 보호해 주지만 우리가 지구에 착륙할 때 나는 소음과 지구인이 육안으로 직접 쳐다볼 때는 이를 회피할 방법이 있는가? 네, 우리의 우주선 세레네나 소형 탐사선인 스카우트 사터에는 우주선 주위에 엷은 레이어를 펼쳐 빛을 휘게 만드는 광학 위장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가동할 경우 지구인의 눈에는 우주선이 배경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형태가 사라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광자 굴절 필드인데 인간의 육안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나 망원경에도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인간에게는 이러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진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이 육안뿐만 아니라 냄새나 소리에 민감한 동물들의 탐지에 대해서도 음향 소거 기술인 사일런트 버블을 사용하고 신경억제 밀입자를 공중 살포하거나
해당 동물의 원고리 주사 방식으로 직접 주사할 경우 동물들의 대응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라일라는 낯선 외계 행성에 내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명선에 긴장, 스트레스나 불안정을 나타내는 주황색에 더해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적색선이 교차하면서 나타난다. 이것은 요렌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세례는 두 사람의 생체 파동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비약물적 안정화 방법인 프록시안의 심박 리듬에 맞춘 초저주파를 공명선에 직접 전달한다. 이 초저주파는 5초 10초 사이의 심박과 파동을 안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방식은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자동 조절이 된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공명화 안정제인 카르메솔린을 투여한다. 주사는 목 뒤에 있는 공명선 부위에 짧은 빛의 점이 찍히는 방식으로 통증은 없다. 초저주파 음파에 노출된 라일라는 심리적 안정을 찾았으나 요렌은 효과가 없으므로 결국 약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제 라일라는 즉시 불시착하라는 명령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은 라일라는 요렌에게 지시한다. 요렌, 자동 항법 장치를 상세하게 설정하여 비도시 구간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입력하게. 요렌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미 그렇게 설정했다고 말한다. 오케이, 이미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요렌은 원래 순수한 사람이다. 그의 미소를 선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당장 외계인과 조우해야 하고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요렌의 편협한 태도에는 깊은 실망을 한다. 라일라는 요렌에게 마음 깊은 감사의 뜻으로 살짝 웃어준다. 자신의 공명선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느낀 라일라는 자신의 공명선을 요렌에게 슬쩍 보여준다. 지구에 불시착하다. 우주선 세레네의 전방 스크린에 떠오른 푸른 구체가 70%나 되는 지구의 바다를 비추다가 이내 육지로 바뀐다. 라일라와 요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의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줄 모른다. 그들의 공명선에는 그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듯 주황색과 적색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다. 한참의 침묵을 깨듯 라일라가 무겁게 입을 연다. 드디어 지구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세렌이 대답한다. 지구입니다. 저의 예상보다 훨씬 아름답게 생긴 별입니다. 푸른 보석이라고 할까요? 라일라는 좀 전에 본 지구보다 더 가까이 다가선 지구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 한참을 스크린만 바라보던 라일라는 함장으로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모니터에 뜨는 각종 개수들을 바라보다 현실적인 지시를 내린다. 지구의 표면은 두 쪽으로 나뉘어 한쪽은 밤이고 다른 쪽은 낮이다. 낮의 대륙과 낮의 바다는 서로 다름이지만 같은 것은 찬란이다. 밤의 대륙 위에는 그물처럼 얽힌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렌, 접근 속도 초속 100km 이하로 감속하라. 밝은 부분은 도시권이므로 도시권 접근은 절대 금지다. 지구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가 없는 지역, 즉 인구 밀집이 없는 어두운 지대로 착륙 지점을 설정하라. 세렌의 목소리가 즉각 응답했다. 낭랑하지만 감정 없는 지구 사람들 말같이 정말 밥맛 없는 목소리다. 라일라는 프록시마로 돌아가면 즉시 저 목소리부터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라일라의 생각을 읽었는지 세렌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진다. 인간 친화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어보는 인공지능에 언제나 두려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두렵다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 읽어내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 명령 확인합니다. 지구의 어두운 다크존 분석 중. 도시조도 패턴 스캔 완료. 분석 중. 전파 발광 지역 제외 알고리즘 가동.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아닌 인공지능의 보고서나 보고 음성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가급적 짧은 단문 형태로 구성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 행동할 수도 있다. 스크린에 온통점처럼 박힌 빛들이 표시되었다. 동아시아의 대도시 군집은 하얗게 타오르고 해안선을 따라 빛의 띠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가 아닌 산간지대 깊숙한 곳에는 새까만 공간, 빛 하나 없는 넓은 그림자 지대가 보였다. 라일라가 묻는다. 저곳은 저렇게 어두운 곳이라면 지적 생명체가 없는 지역인가? 지적 생명체가 없는 지역인지 여부는 확인 안 됨. 정확한 표현은 생명체 밀도 최소 구역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듯. 인구가 매우 적거나 지구 문명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일 가능성이 높음. 전파 노이즈 없음. 광학 신호 없음. 군사적 감지 레이더 40km 외곽에 있음. 라일라가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주목했다. 착륙 후보로 적합하다. 좌표 고정. 자동항법 장치의 연동. 자동항법 장치어 전에 재설정 중 착륙 경로 최적화 완료. 스크린에 새로운 경로가 표시되었다. 지구 착륙 카운트다운. 인공지능 세렌이 묻는다.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까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겠음. 세렌이 질문을 한 다음 즉각적으로 다음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일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진입. 착륙 프로토콜 실행. 진입 속도 초속 5km. 세렌이 즉각적으로 카운터다운을 시작한다.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5초 전,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진입. 세렌의 호는 대기권 상층부에서 붉은 플라즈마 광구에 쌓여 마치 불덩이처럼 빛났다. 행여하여 세레네는 지속적으로 플록시마의 본부로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나 잡음마저 완전히 끊겼다. 태양풍의 플라즈마 차폐층이 모든 신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선체 앞면의 공기가 압축되며 생긴 충격파가 마치 투명한 방패처럼 보였다가 하강 속도가 줄어듦에 따라 붉은 빛이 주황색으로 바뀌더니 다시 흰색으로 변해갔다. 대기권 진입 후 세레네의 하강 속도는 초속 0.8까지 감속되었다. 멀리서 편대를 이룬 비행기 2대가 날아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인다. 라일라가 묻는다. 저기 날가는 물체가 뭔가? 지구의 비행 물체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렌의 대답은 빠르다. 군용기입니다. 군용기라 함은 지구의 각 나라마다 고유한 군대를 육성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저 비행 물체도 정찰을 위한 비행 중입니다. 혹시 우리를 발견하고 위협을 하거나 공격할 우려는 없는가? 3부 끝. 다음 편 요약. 프록시마인들은 대한민국 경북 청도의 한 산골 마을로 진입하였다. 그들이 지구로 진입하여 대한민국 상공을 나는데 대한민국 공군기가 추격한다. 결국 그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착륙에 성공한다. 그들은 당장 프록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구에 머물러야 한다. 지구에 머무는 동안 지구인의 눈에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 본선이 무사히 착륙한 후 소형 탐사선을 내보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탐사선이 사고를 내고 시골집 마당에 추락한다. 외계인과 지구인의 만남이 시작되었다.